6월 24일 화요일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전 세계가 제2의 오일 쇼크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모두 친명계 인사로 분류돼 명심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의 구조적 저평가를 해소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은행도 저마다 금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습에 국제법에 따라 대응했다며 미사일 격추에 성공했고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타르 정부의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조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전 세계가 제2의 오일 쇼크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커지며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올라 배럴당 78.4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제2의 오일 쇼크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땐 세계 공황과 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이란이 적당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흘러갈 전망인데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 분류돼 명심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유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흘러갈 전망인데요. 두 의원 모두 친명계 인사로 분류돼 명심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23일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승패만 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 의원 지지자와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도 이날 박 의원의 출마 선언 직후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출 둔화 등 연쇄 충격이 우려되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출 둔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박창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원자재 및 해상운임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국내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출 둔화 등 연쇄 충격이 우려됩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러우 전쟁 당시의 최대 $130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수준의 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급등하는 유가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악재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입 제품의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데 물가 상승에 민간 소비 둔화까지 심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란이나 중동 지역이 주요 수출 대상은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지만 향후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비용 상승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창규입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의 구조적 저평가를 해소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하려면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수만큼 이사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액주주도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필수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집중투표제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3% 이상 주주에게 집중투표 청구권을 주지만 대부분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한 구조로 바뀌어야만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며 집중투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남호 회장은 자사주 소각과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삼위일체 개혁 과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통제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대중국 제재로 기업들이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안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 미국산 혹은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부의 제프리 캐슬러 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 적용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 포괄 면허를 철회한다고 구두 통보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이유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하지만 동맹국 기업엔 예외를 둔다는 것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것이 철회될 경우 반도체 장비 교체, 새 장비 반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재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대응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적인 규제 리스트를 확보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규제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감행한 만큼 기업들도 그에 따른 대비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 미국발 관세정책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과 자동차의 지난달 대미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수출 부진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먹구름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덕훈 기자입니다. 미국발 관세정책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 자동차에 지난달 대미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수출 부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먹구름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습니다. 철강의 월별 수출 물량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출 단가가 감소하며 전반적인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나 줄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발효했던 지난 4월 감소율 19.6%를 웃도는 수치로 관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업계 모두 미국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 강화 방침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의 활로를 찾겠다는 목표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수출 부진이 더 커지며 상저하저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철강 자동차 업계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소진되었으니 그러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지금 이 관세 협상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글로벌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중동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방산업체 빅4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방산 빅4는 현지화 및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수주 기회를 더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신 기자입니다. 국내 방산업체 빅4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글로벌 방위비 증액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불안이 커진 까닭입니다.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거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방산 빅4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1조 1,0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5% 올랐습니다. 전망치가 실제로 이어지면 상반기 만에 방산 빅4는 합산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난 7,16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폴란드에 천무 유도탄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등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둔 현대로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6% 증가한 2,3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1% 늘어난 8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불안에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수출 기회가 더 늘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7% 감소한 68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 완제기 납품 일정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실적은 상저하고 형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명신입니다. 치솟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임대차 시장도 자극하면서 서울 수도권의 트리플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입주 물량도 뚝 떨어질 전망인데요. 송정은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와 월세 시장도 동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하반기 입주 물량은 14,000여 가구로 상반기보다 20% 감소하며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 0.07%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값 상승 영향으로 초고가 월세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월세 1,000만 원 이상 계약은 서울에서 75건이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가 전세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도 그럼 이제 공급 부족에 의한 시그널 때문에 그렇다. 공급 부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세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말에는 동대문과 송파 등에서 대단지 입주로 전세 물량이 풀리면서 전세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도 저마다 금리를 조율하고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데요. 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희, 유영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은행들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5대 은행 중 혼합형 주담대를 기준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이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높습니다. 대출 만기의 경우 신한은행이 5대 은행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여부 등 별도의 조건 없이도 만기 40년에서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조건이 제각각인 이유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방침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폭증 조짐을 보일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걸 30년 분할 상환이랑 40년 분할 상환이 있으면 당연히 40년으로 갖고 싶지 않을까요? 내 월 부담이 좀 줄어들면 사실 그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야 이거 뭐 너네 왜 대출 더 해주려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당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뺏으라는 거. 뉴스토마토 이재입니다. 내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5월 말 기준 42조 6,571억 원으로 직전달 대비 1,500억 원 증가하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34곳 중 20곳에서도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인데요.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당시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렸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고신용자들이 2금융으로 이동하면 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이나 불법 4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규제에 의해서 대출이 안 되면은 이금융권 심지어는 그 사채까지도 가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을 못 받았을 때가 문제죠. 뉴스토마토 유영진입니다. 카카오가 야심차게 선보인 생성형 인공지능 메신저 카나나가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커지며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올라 배럴당 78.4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제2의 오일 쇼크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땐 세계 공황과 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갈등의 중심이 6월 14일 아침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